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 집은 왜 항상 출입 금지였던 걸까? 나에게는 앤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신의 집에 사람을 부르는 것을 싫어했다. 사실 싫어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친구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집 정리가 안 되었다던가 빨래를 널어놔서 안 된다던가 하면서 이유는 매번 바뀌었다. 앤은 학교에서 제일 가는 인기인으로 그의 집에 놀러가고 싶어하는 친구도 참 많았는데 앤은 그럴 때마다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자꾸 조르다 보면 어째서인지 현관에서만 노는 거면 오케이 라며 허락하는 것이었다. 남자애들 대여섯 명이 남의 집 현관에 앉아서 카드 게임을 하거나 오락기를 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는가.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다. 현관은 넓었고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었기 때문에 딱히 불편 없이 놀 수 있었고 현관에서 논다라는 게 처음엔 신선하기도 했지만 다들 익숙해지면서 어느새 평범한 일이 되었다. 나는 유치원 때부터 앤과 친구였고 내 입으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앤의 단짝 친구였다. 우리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항상 함께 밥을 먹었고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같이 여행도 갈 만큼 친했지만 그만큼 사이가 좋은 나조차도 앤의 집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앤의 집은 3층 건물로 그의 방은 3층이었다. 그 당시 나는 3층짜리 가정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단짝 친구인 나만큼은 집안에 들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강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국 앤네 집에 한 번은 꼭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에게 부탁했다. 처음에는 언제나처럼 거절하던 앤도 조금 고민하더니 너라면 부모님께서 집에 들여도 혼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그럴까? 라며 허락해 주었다. 드디어 앤의 방에서 놀 수 있어. 그때 나는 너무나도 기뻤다. 앤의 집에 도착하여 기분이 매우 좋았던 나는 너 이 집 진짜 궁금했었어 라고 말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거실이었는데 앤이 말한 것처럼 더럽지 않았다. 오히려 잘 정리되어 있는 축이었다. 깨끗한 거실을 곁눈질하며 나는 앤에게 안내되어 3층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2층으로 연결된 계단과 같이 평범한 목재 계단이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계단을 디뎠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한 박자 늦게 계단 안쪽에서 톡하며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목재 계단이 삐걱거리는 느낌과는 명백히 달랐다. 내가 흠칫하자에는 설계할 때 좀 착오가 있었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다. 앤의 말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진동에 불길함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난간으로 손을 뻗었다. 난간은 절대로 잡지 마. 앤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평상시엔 그렇게도 온화한 앤답지 않은 명령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바로 앤이 당황한 목소리로 미안해. 난간은 잡지 말아줘. 부탁할게.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에 그 이상 따져 묻지 않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 작은 진동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9번째 계단쯤이었을까. 계단에 발을 디딘 순간 탕탕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커다란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다. 나는 그 진동에 놀라 앤이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난간을 무심코 잡고 말았다. 난간을 잡자마자 앤은 소리 지르며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이쪽을 돌아보았다. 그와 동시에 계단 전체를 타고 타타타타며 진동이 울려 퍼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공포심에 휩싸이며 나는 직감했다. 엄청난 숫자의 무언가가 계단의 뒤를 밟아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말이다. 내 발이 진동으로 흔들릴 만큼 엄청난 힘이었다. 나는 울 것 같아 앞에 있는 앤의 다리에 매달려 진동이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렇게 강하게 흔들리던 계단이 갑자기 멎었다. 나는 패닉 상태로 온몸이 떨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저 가만히 서 있던 앤은 깊게 한숨을 쉬고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 내려가자. 내가 멍한 얼굴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앤을 보자 그 말하게. 내 방에 들어갈 생각 없어졌지? 라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앤의 집 현관을 나서는 나에게 그는 말했다. 제발 오늘 있었던 일 친구들에게 비밀로 해주지 않을래? 나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다. 대학 진학할 때쯤 앤은 집안 사정으로 동북 쪽으로 이사하게 되어 그들의 가족은 그 집을 떠났다.
나와 애는 여전히 친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애니 이사한 집에 놀러가는 일도 있다. 이사 가고 나서는 애네 부모님은 내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애네 집에 놀러 갈 때는 항상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를 꽃피우지만 그때의 계단 사건만은 암묵적으로 화제에 오르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 조각을 전공하는 오빠가 이상하다. 이 이야기의 제보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그녀에겐 조각을 전공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보자의 집에는 오빠가 만든 투상이나 흉상이 많았는데 제보자는 투상이 무서워서 오빠에게 자기 방엔 흉상 같은 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여름날 밤 제보자가 자고 있을 때 잠결의 소리를 듣고 눈을 떠보니 누군가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뭔가를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오빠가 조각상을 둔 거구나 생각하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가 자신을 주시하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자기 책상 위에 있는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처음은 오빠가 만든 두상인가 싶었는데 하늘하늘 거리는 긴 머리카락에 자신을 노려보는 차가운 눈은 영락 없는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그 머리는 제보자를 주시하고 있었고 입에선 뭔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가위에 눌려 일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비명소리 하나 내지 못했고 책상 위에 머리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가면서 귀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머리는 계속 노려봤는데다 이상한 중얼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보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깨어서 일어났을 때 제보자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책상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악몽을 꾼 게 오빠가 두상을 두고 간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제보자는 따지기 위해 오빠를 찾았지만 어머니의 말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오빠는 학교 축제 준비로 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놀랐지만 우선 정신을 차리고 학교로 등교했습니다. 방과 후 집에 오니 어머니가 제보자를 보고 걱정스럽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 어제 친구 왔었니? 책상 밑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머리카락 길이도 길고 말이야. 제보자는 자신의 짧은 머리카락을 만지다 결국 기절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